안녕하십니까. 에파쿠팜 체험농장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2년 2급 지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36강으로서 제3권 지유농업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3장 지유농업 서비스의 평가, 단원 2 지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방법 제2부의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아직도 에파쿠팜 체험농장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께서는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방법, 평가 도구. 프로그램의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맞는 평가 도구 선정이 필요하다. 평가 도구를 선정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이 있으며 평가자는 평가 도구들의 특성을 검토해보고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평가 도구를 선정해야 한다. 본 단원에서는 평가 도구를 선정하는 다양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지유농업의 효과는 다양한 대상자들이 지유농업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얻게 된 긍정적인 변화를 적절한 평가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이다. 지유농업의 효과 평가는 대상자의 치료 목적과 목표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 가능한 표준화된 척도를 이용한 설문평가와 측정 기계를 이용한 측정, 대상자 면담이나 관찰 등으로 수집된 내용의 기술 등으로 수행한다. 이 중 평가 도구의 사용은 정량적 평가 방법 중의 하나로 활용된다. 평가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프로그램 평가 도구 선정 중에서 첫 번째 평가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지유농업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는 지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자가 대상자의 변화를 위해 계획한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의 달성 정도, 즉 지유농업의 효과를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 도구로 평가하고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상적 개념을 정량화할 때 많이 사용하는 평가지는 조사 목적에 맞는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는 대표적인 평가 방법이다. 표준화된 척도와 측정 도구는 이미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평가 도구를 의미하므로 효과 평가를 할 때는 신뢰도 및 타당도 평가가 이루어진 공신력 있는 평가지를 사용해야 한다. 공신력 있는 평가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가 도구의 신뢰도라는 것은 유사한 조건 아래서 같은 대상을 반복하여 측정하였을 경우 비슷한 결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반복된 자료가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나타내는지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반면에 평가 도구의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해 내는지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해 내는지의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평가 도구는 높은 신뢰성과 높은 타당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명확하고 쉬운 문장, 대상자에 맞는 문항, 혼란 변수 요인 등을 고려한 문항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평가 도구의 신뢰도는 크른바흐 알파 계수, 크른바흐스 알파 코에피션트, 크른바흐 알파 계수로 나타난다. 이 계수는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는데 값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은 평가 도구이며, 일반적으로 크른바흐 알파 계수가 0.6 이상인 평가 도구를 선택한다. 신뢰도나 타당도가 증명되지 않은 평가지를 사용한 경우는 측정된 치료 효과에 관한 결과를 객관화하는 데 무리가 있다. 치료 효과에 관한 결과를 객관화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가지 및 평가 도구를 사용할 때는
평가 대상이 누구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특정 대상이나 집단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평가 도구들이 존재한다. 특정 대상이나 집단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평가 도구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 고학년의 자아 존중감 변화 여부를 평가하고자 한다면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나이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실정에 맞는 초등학생용 자아 존중감 척도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성인용 자아 존중감 척도는 질문의 난이도와 이해도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적절하지가 않다. 노인용이나 어린이 및 청소년용 등의 나이별로 구분된 평가지 또는 정신지체 중도, 고도와 같이 발달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는 평가지가 있으므로 평가지를 선정할 때부터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평가 대상과 관계없이 평가지를 작성하는 주체는 다양할 수가 있다. 평가지는 대상자에 의해서만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보호자에 의해 작성되거나 전문가만이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도 있다. 예를 들면 재활 관련 평가지 중 인지 능력이나 관절의 가동 범위 ROM입니다. Range of Motion, 관절의 가동 범위 등을 측정하는 평가지 및 평가도구는 임상심리사, 의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 전문가에 의해서만 측정이 가능하다. 다 평가 도구에 대한 이해 및 평가 방법 숙지.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 및 평가하고자 하는 변인과 관련하여 적절한 평가 도구를 탐색했다면 선정하고자 하는 평가 도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평가 도구의 문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척도의 유형은 무엇인지, 채점 방법이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결과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등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 결과 해석 및 활용 방안 모색에 이용한다. 평가지는 본래 개발된 의도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아 존중감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4점 척도 신문항 평가지의 경우 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일부 제외한다든가 평가 척도를 4점 척도가 아닌 3점 내지는 5점 척도로 변경하는 등 평가지의 내용을 자신의 용도에 맞게 일부 변경시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평가지 문항은 평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평가 주제, 예를 들면 자아 존중감, 평가 주제와 연관성을 갖는 문항을 묻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조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지를 선정하기 전에 평가지 문항을 평가자가 직접 읽어보고 이해가 어려운지 또는 문항이 갖는 의미가 명확한지 점검해야 한다. 다음은 효과 영역별 평가 도구입니다. 효과 영역별 평가 도구에는 신체적 영역, 생리적 검사, 인지적 영역, 심리정서적 영역, 사희적 영역, 기타 영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 영상에서는 이 효과 영역별 평가 도구 중에서 신체적 영역, 생리적 검사, 인지적 영역까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표 3-2-10 효과 영역별 평가 도구 및 평가지입니다. 신체적 영역 부분입니다. 신체적 영역은 특정 변인으로서 일상생활 능력, 신체 활동, 손 기능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일상생활 능력의 측정 변인의 개념은 개인에게 부과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생활 능력의 평가용 측정지 및 특정 도구는 MBI, Modified Badel Index, KIADL, 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FIM,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그리고 일상생활 동작 평가 척도, ADL 등이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하는 측정지 또는 측정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체적 영역 중에서 측정변인 신체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활동의 개념은 신체 활동 정도와 신체 관련을 평가하는데, 이 측정지 및 특정 도구는 국제 신체 활동 설문 검사 IPAQ, 한국판 노인의 신체 활동 평가 척도 KPASE, 체질량 지수 척도 바디 매스 인덱스 BMI 등이 신체 활동의 측정지 또는 측정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체적 영역의 측정변인 손 기능의 개념 및 측정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 기능의 개념은 손의 쥐는 힘, 손가락의 짚는 힘, 소근육 운동 능력 및 눈과 손의 협응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손 기능의 측정지, 측정 도구는 그립 스트렝스, 핀치 스트렝스, 퍼드 페그보드, 그루브드 페그보드, 잽슨 테일러 핸드 펑크션 테스트 등이 손 기능의 측정지 또는 측정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리적 검사입니다. 생리적 검사, 신체적 요인 중에서 생리적 검사. 측정 변이는 체온, 혈압, 맥박수, 심박 변이도, 코티졸, 손 전기 전도도, 뇌파, 근전도 등이 측정 변인으로 될 수 있는데, 먼저 체온의 측정 변인 개념을 보면 인간의 신체 온도입니다. 또 혈압, 혈류가 통과할 때 혈관에 가해지는 압박 정도가 되겠습니다. 맥박수, 심장 박동에 따라 일어나는 동맥의 주기적 파동이 됐습니다. 이러한 생리적 검사는 체온, 혈압, 맥박수 같은 이러한 생리적 검사는 측정지 또는 측정 도구가 체온, 혈압, 맥박 측정 도구들은 디지털 기기가 사용이 편리하며 여러 종류가 있다. 다음은 심박 변이도, 코티졸, 손전기 전도도 등의 개념은 자율신경계의 정상적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생리적 심박수의 변동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박 변이도, 코티졸, 손전기 전도도 등의 측정지 또는 측정 도구는 SA2002 메디코에서 제작한 것 같습니다. EM 웨이브 PC 스트레스 릴리프 시스템 캐노피 9 엠바이오가 제작사인 것 같습니다. BFM 5000 플러스 TM, 이건 메디코어가 제작사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리적 검사 중에 측정 변인 뇌파입니다. 뇌파의 개념은 뇌 피질에 상존하는 전기적 흐름에 따른 뇌 전기 생리적 현상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그 측정지 또는 측정 도구는 MP100, QEEG8 등은 논문에 사용된 기기라고 합니다. 다음은 근전도도입니다. 근전도도 측정 변인 근전도도의 개념은 근섬유들이 수축에서 발생하는 생체 전위를 기록하는 것이다. 근육 피로도, 근섬유의 운동 및 신경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전도의 측정지 또는 측정 도구는 MP100이 되겠습니다. 뇌파 측정할 때하고 똑같은 측정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MP100. 다음은 효과 영역별 평가 도구 및 평가지 표 3-2-10인데 인지적 영역 부분입니다. 인지적 영역, 인지기능, 주의력,
기억력, 언어 능력, 실행 가능, 시공간 구성 능력, 계산 등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관여되는 문제 해결 재반 기능이 인지 기능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지 기능의 측정지 또는 측정 도구는 MMSE, 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또 치매 선별용 간이 정신 상태 검사 MMSE DS, 또 인지 선별 점자 CIST, 또 주관적 기억 문제 호소 평가 척도 Subjective Memory Comprehension SMCQ, 그리고 CCSE Cognitive Capacity Screening Examination, 그리고 비엔나 검사 시스템, 코그니트론 테스트, 한국판 기억 평가 척도, 이것은 KMAS입니다. 또 위스콘신 카드 분류 테스트 WCST, 지속적 주의력 검사, 그리고 반응 검사, 또 토막 두드리기 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 킴 기억 검사, 이런 것들은 저작권 및 지면 관계상 종류만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리 정서적 영역 중에서 심리 정서적 영역의 측정 변이는 기분 상태, 고독감, 무력감, 우울, 불안, 자아 존중감 등이 심리 정서적 영역 측정 변인인데, 먼저 기분 상태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형용사를 이용한 개인의 기분 상태, 그 측정지 및 측정 도구는 기분 상태 측정 척도 POMS, 측정 변인 고독감의 개념은 외로움 등 개인의 정서 상태, 이러한 고독감의 측정지 또는 측정 도구는 한국형 UCLA 고독감 척도, 측정 변인 무력감의 개념은 행동 과정 및 결과 등 자신의 삶의 사건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정도, 그 측정 도구 무력감의 측정지는 또는 측정 도구는 무력감 척도, 즉 파워리스니스 스케일. 다음 심리 정서적 영역 중에 측정 변인 우울의 개념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똑같이 그 개념은 정상적인 일상의 슬픈 기분, 절망감, 자살, 위험의 정신증적 사파 등 정서 상태의 광범위한 변화, 또 어떤 목적 또는 대상이 명확히 인식되지 않은 위협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상태, 이러한 우울 및 불안의 측정지 또는 측정 도구는 한국판 BDI 우울증 척도 KBDI, 아동용 우울 척도 CDI,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 한국판 CESD 척도, 상태 특성 불안 척도 STAI, 자가 평정 불안 척도 SAS, 백의 불안 검사지 BAI,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 정서적 영역의 자아 존중감 측정 변이입니다. 측정 변인 자아 존중감의 개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평가 및 태도가 되겠고, 이러한 자아 존중감의 측정지 또는 측정 도구는 로젠베르그의 자아 존중감 RSES, 아동 청소년용 자아 존중감 SEI, 유아용 자아 존중감 SLCSR 등이 되겠습니다. 측정 변인 자아 통합, 일생을 후회 없이 수용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상태로서 심리적 안녕 상태를 반영한다. 이러한 자아 통합의 측정지 또는 측정 도구는
노년기 자아통합감 척도. 다음 심리정서적 영역의 자기효능감 측정 변이입니다. 자기효능감의 개념은 어떤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 측정지 및 측정 도구는 자기효능감 척도, 즉 SES, 또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가 자기효능감을 측정지 또는 측정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심리정서적 영역의 회복력입니다. 회복력의 개념은 역경이나 고난에 적응하고 성장하는 정도, 측정지 또는 측정 도구로는 회복 탄력성 측정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심리정서적 영역의 통제감입니다. 통제감의 개념은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에서 사건의 도전, 제약을 극복하고 스스로 통제하는 힘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그 측정지 또는 측정 도구는 통제감 척도, SCI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리정서적 영역 부분에서 측정 변인 직무 스트레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무 스트레스의 개념은 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정신, 심리, 사회, 육체적 자극과 반응을 측정하는 것이고, 또 직무 수행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 구성원 간의 불편감, 압박감, 긴장, 갈등 유발 요인 등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의 측정지 또는 측정 도구로는 스트레스 측정 도구 BEPSIK, 단축형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측정 도구 PWISF, 노인 스트레스 척도, 초등학생용 학교 스트레스 척도,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 단축형 KOSS-SF. 다음은 심리정서적 영역의 삶의 질의 측정 변인을 측정하는 개념은 객관적 삶의 지표와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삶의 질의 측정지 또는 측정 도구는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 즉 WHOQOL BREF, 그리고 삶의 만족도 척도 SWLS, 또 노인 삶의 질 척도 LSIZ, 심리적 안정감 척도 PWBS, 그리고 여가 만족 척도 LSS 등이 측정지 또는 측정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영역으로서 측정 표현인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친구, 가족, 주위 타인을 하위 차원으로 하여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그 측정지 또는 측정 도구로는 사회적 지지 척도 MOS, SSS, 또 아동 청소년 사회적 지지 척도, 또 사회적 지지 다차원 척도 등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측정지 또는 측정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영역 중에 대인관계의 측정 변인의 측정 개념은 다른 사람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측정지 또는 측정 도구는 대인관계 문제 척도 KIIP, 또 대인관계 변화 척도 RCS,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척도 PCI 등이 대인관계 측정지 또는 측정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영역 중에 가족관계의 측정 변인을, 그 개념은 가족 구성원 간 정서적 유대감 및 가족체계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 부모의 양육 태도 등이 되겠는데, 이러한 가족관계의 측정지 또는 측정 도구는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 FACE3,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 척도 PARQ, 자녀용 부모 자녀 의사소통 척도 PACI, 자녀가 지각한 부부 갈등 척도 CPIC, 양육 스트레스 척도 PSI 등이 가족 관계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과 영역별 평가 도구 마지막 부분 기타 영역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역의 측정 변이는 농업활동, 동물, 곤충 및 친환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농업활동, 동물, 곤충 및 친환경의 개념은 농업 및 원예활동 수행 능력, 동물, 곤충 관련 선물, 친환경 재활용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측정지 또는 측정 도구는 원예치료 평가표, 곤충 관찰 보고서, 재활용 환경 인식 척도 등이 농업활동, 동물, 곤충 및 친환경을 측정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과 영역별 평가 도구를 영역별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과 영역별 평가 도구 신체적 영역. 신체적 영역에서는 11가지 도구를 조사해 보고있는데, 첫 번째 수정 바델 지수 Modified Badelь Index 그래서 MBI라고 합니다. 두 번째 수단적 일상생활 능력 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그래서 KIADL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능적 독립수행평가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그래서 FIM. 네 번째 일상생활 능력 척도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DL을 스펠을 치면 자꾸 E로 나옵니다. E로. 이게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신체적 영역 다섯 번째 평가도구 국제 신체 활동 설문검사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ies Questionnaire IPAQ. 신체적 영역 여섯 번째 노인의 신체 활동 평가 척도 Korea Physical Activities Scale for the Elderly KPASE. 다음은 신체적 영역 일곱 번째 체질량 지수 척도 Body Mass Index BMI. 다음 신체적 영역 여덟 번째 장악력 검사 쥐기 검사 그립 스트렝스하고 집기 검사 핀치 스트렝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 영역 아홉 번째로 퍼듀 패그보드 검사, 열 번째는 그루브드 패그보드 검사, 11번째는 잽슨 테일러 핸드 펑션 테스트 등이 11가지 영역별 평가 도구, 신체 영역 평가 도구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적 영역 중에 첫 번째 수정 바델 지수 Modified Badelь Index MBI. MBI는 1965년 마호니가 개발한 바델 인덱스를 사 방클레이와 쿠퍼가 수정 보완하여 도입한 일상생활 평가 도구로서 일상생활 동작을 10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은 도무의 정도에 따라 5단계의 점수 체계를 가지며 최대 점수는 100점이다. 점수가 낮을수록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91에서 99점 사이를 최소 의존도, 즉 Minimal Independence로 판단한다. 90에서 99점 사이를 최소 의존도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수정받을 지수 MBI
Modified Battle Index죠. MBI는 평가의 편리함, 높은 정확성, 일관성, 민감도, 그리고 통계 처리 용이함 등으로 널리 사용되며 자주 활동과 운동성에 대한 훈련 시 지표가 되고 있으며 개발 당시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0.89, 검사자 간의 신뢰도는 0.95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정받을 지수, 즉 MBI인데 MBI 수정받을 지수, Modified Battle Index를 표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개인위생, 목욕하기, 먹기, 화장실 이용, 계단 오르고 내리기, 옷 입고 벗기, 배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걷기, 의자차 사용하기, 의자, 침대로 이동하기, 휠체어 이동 등을 평가하는데 5단계로 전혀 할 수 없음, 많은 도움이 필요함,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함, 경미한 도움이 필요함,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이렇게 해서 평가 점수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MBI 점수를 합계해서 0에서 24까지는 완전 의존, 25에서 49는 심한 의존, 50에서 74는 중등도 의존, 마더리트입니다. 50에서 74는 중등도 의존, 75에서 90은 경도 의존, 마일드입니다. 91에서 100은 최소 의존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체적 영역 중에 평가도구 두 번째,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입니다. 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KIADL,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KIADL입니다. IADL은 주로 노인의 신체적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며 특히 치매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인지기능은 감퇴하였으나 일상생활의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다면 치매가 아니라 나이에 의한 양성 건만증이나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IADL은 몸 단장하기, 집안일 하기, 식사 준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 위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 사기, 금전 관리, 전화 사용, 약 챙겨 먹기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 IADL의 신뢰도는 크론바우스 알파계수 0.801 정도이다.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KIADL. 이러한 KIADL을 그림으로 나타나서 표현해보면 항목을 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근거리 위출, 교통수단 이용, 물건 사기, 금전관리, 전화사용, 약 복용 이렇게 항목을 넣고 상세한 것으로서는 예를 들어 몸단장, 빗질, 면도, 손발톱 깎기 포함 이런 것을 도움 없이 스스로 가능하다. 부분적 도움이 필요하다.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집안일은 실내 청소, 설거지, 침구 정리, 집안 정리정돈 등이 되겠고 식사 준비는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하고 상을 차리는 것, 그리고 빨래는 손빨래 혹은 세탁기 이용 후 말리는 것, 그리고 근거리 위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상점, 병원, 관공서 등을 다녀오는 것, 또 교통수단 이용,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운전을 하여 먼 거리를 다녀오는 것, 또 물건 사기, 상점에 갔을 때 필요한 물건을 결정하고 돈을 지불하는 능력,
또 금전 관리, 용돈, 통장 관리, 재산 관리, 전화 사용,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거나 전화를 받는 것, 약 복용,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먹기, 이러한 것들을 도움 없이 스스로 가능하느냐, 아니면 부분적 도움으로 필요하느냐, 또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느냐,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KADL입니다. 다음은 신체적 영역 중에 세 번째 평가도구, 기능적 독립수행 평가,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 기능적 독립수행 평가, FIM이 되겠습니다. 기능적 독립수행 평가는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1984년 American Congress of Rehabilitation Medicine과 American Academy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등 두 모임이 만든 유니폼 데이터 시스템의 일부이다.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티네만에 의하면 운동 영역, 모터 서브 토탈 스코어, 즉 운동 영역과 인지 영역, 코그니티브 서브 토탈 스코어, 인지 영역의 두 개 하위 영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신체적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원시와 퇴원시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질환별, 지역별, 기관별, 인종 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일원화된 정보 체계를 갖고 있다. 각 동작마다 대상자가 도움을 요하는 정도에 따라 7점에서 1점까지 점수하여 총 FIM, 기능적 독립수행평가, FIM 점수는 126점 만점이 된다. 126점 만점이 된다. 신뢰도는 크론바흐스 알파 지수 0.906으로 높은 편이다.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평가를 매일 측정할 수도 있으며 입원 또는 퇴원 시에도 측정이 가능하다. 표 3-11-17은 FIM,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의 세부 항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FIM의 내용, 독립은 Independent, 독립은 과제 수행에 보조자가 필요 없다. 이럴 때 독립인데 그 완전 독립은 Complete Independence입니다. 과제의 모든 과정을 보조도구 없이 적정 시간 내에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완전 독립이에요. 다음 6점이죠. 부분 독립, Modified Independence, 부분 독립, 보조기구가 필요하거나 평소 시간보다 오래 걸리거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장치나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평점 6을 줍니다. 다음 의존입니다. Dependent, 의존 Dependent. 과제 수행 시 보조자의 지도 감독이나 직접적 보조 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 즉, requires helper. 보조자가, 즉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부분 독립은 과제의 50% 이상을 수행할 수가 있다. 평점 5. 지도감독, supervision or setup. 지도감독은 신체적인 접촉 없이 옆에서 지켜보며 신호를 주거나 격려해 주어야 한다. 또는 보조도구나 보조기기가 필요 없다. 보조기가 필요하다. 보조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점 4. 취소보조, Minimal Contact Assistance. Minimal Contact Assistance. 취소보조, 접촉, 터칭이 되죠. 취소보조, 접촉. 취소보조는 접촉 정도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하며 과제의 75%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보조, 미니멀 컨택트 어시스턴스는 접촉, 터칭이죠. 접촉 정도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하며 과제의 75%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평점 3 중간보조입니다. 중간보조는 Moderate Assistance, 접촉 이상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하며 과제의 50 내지 75%를 수행할 수가 있다. 완전 의존,
과제의 50% 미만을 수행하며 최대 보조 또는 완전 보조가 필요하다. 최대 보조, maximum assistance. 최대 보조는 평점 2입니다. 과제의 25 내지 50%를 수행한다. 평점 1, 완전 보조, total assistance. 과제의 25% 미만을 수행한다. 다음은 인체적 영역 중에 세 번째, 일상생활 능력 척도입니다.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일상생활 능력 척도. 기능적 차원의 건강 상태로 사회체계 내에서 개인에게 부과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이다. 실제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항 구성을 통해 노인의 생활 능력 수준을 평가하며 걷기, 세수 및 머리 감기, 목욕하기, 용변 보기, 식사하기, 외출하기 등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총점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일상생활 능력 척도지입니다. ADL. 문항은 뭐 1, 2 뭐 쭉 있겠죠. 걷기, 세수, 머리 감기 이렇게 해서 평점은 스스로 전혀 못한다. 스스로 못하는 편이다. 반반이다. 스스로 하는 편이다.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있다 등 평가를 하여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체적 영역 5번째의 평가도구, 국제 신체 활동 설문 검사,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 국제 신체 활동 설문 검사는 1997년 월드 헬스 오가니제이션, 즉 WHO에서 바바라 아인스워스 등 26명이 모여 개발한 척도로 일주일 동안 수행한 신체 활동 정도를 수치화하여 상대적 비교가 용이하다. 5개의 하위 영역, 총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하위 영역은 직업과 관련된 신체 활동, 교통수단과 관련된 신체 활동, 집안일 혹은 집 주위에서 했던 신체 활동, 여가 시간에 관련된 신체 활동, 앉아서 보낸 시간 등이다. 장문형 질문지를 이용하여 IPAQ,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국제 신체 활동 설문 검사입니다. IPAQ 점수 환산법을 통해 신체 활동을 구분한다. 다음은 팁으로서 IPAP 점수 환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걷기 활동 MET, Minute per Week. 여기서 MET는 Metabolic Equivalent of Task의 이니셜로서 MET는 체중 1kg의 신체가 1분간 소비하는 산소 소비량을 밀리리터로 나타내는 것인데 1MET는 3.5ml 산소입니다. 그래서 이 1MET는 일반적으로 TV 시청, 수면 등 가만히 있을 때 소비하는 산소 소비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걷기 활동할 때의 MET는 일주일에 걷는 시간, 분이죠, 분. 3.3 곱하기 걷기를 한 시간 곱하기 걸은 일수. 두 번째, 중간 강도 활동은 MET는 minutes per week. 그래서 4 곱하기 중간 강도 활동을 한 시간 곱하기 중간 강도 활동 일수. 또 세 번째, 격렬한 활동 MET는 minutes per week로서 8 곱하기 격렬한 활동을 한 시간 곱하기 격렬한 활동 일수. 그리고 네 번째, 총신체 활동량은 걷기 MET는 minutes per week 플러스 중강도 MET, minutes per week 플러스 격렬한 활동 MET 등이 되겠습니다. 이 설문은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신체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설문지는 지난 7일간의 귀하의 신체 활동 시간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스스로 활동적이지 않다고 생각되시더라도 각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또는 학교에서의 활동뿐 아니라 집안일, 마당일, 이동하는 곳, 그리고 여가 활용이나 운동 또는 스포츠에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난 7일간 하신 모든 격렬한 활동과 중간 정도의 활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격렬한 신체 활동이란 힘들게 움직이는 활동으로서 평소보다 숨이 훨씬 더 차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중간 정도 신체 활동이란 것은 중간 정도 힘들게 움직이는 활동으로서 평소보다 숨이 조금 더 차게 만드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국제 신체 활동 선물 검사 그림 3-2-3입니다. 제1장 직업과 관련된 신체 활동. 첫 장은 귀하의 직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급여를 받는 직업뿐 아니라 농사일, 자원봉사활동, 학업, 그리고 기타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집 밖에서 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집안일, 정원 가꾸기, 집 유지보수와 가족 돌보기와 같이 가정에서 하는 급여를 받지 않는 활동은 제외됩니다. 이런 내용은 제3장에서 질문할 것입니다. 1. 귀하는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집 밖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제2장은 교통수단으로 가세요. 다음 질문은 급여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에 관련하여 지난 7일간 귀하의 모든 신체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단 출퇴근 이동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지난 7일간 직장일로 무거운 것을 나르거나 힘든 작업을 하거나 힘든 건축일 또는 계단 오르기 같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지속한 활동만을 생각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며칠, 10분 이상 지속한 활동한 것, 직업 관련 격렬한 신체 활동 없었으면 4번으로 가세요. 직장일로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한 날, 보통 하루 중 몇 시간을 소비하셨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 몇 분, 이런 식으로 적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체적 영역 중에 효과 영역별 평가도구 6번째, 노인의 신체활동 평가 척도. 노인의 신체활동 평가 척도. Korea Physical Activity Scale for the Elderly, KPASE. 50원 혜태 재미가 개발한 노인의 신체활동 평가 척도, Physical Activity Scale for the Elderly, KPASE를 최명애, 김증임, 최은랑 등이 번역 및 수정, 보완한 척도이다.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구체적 문항들을 활동 정도와 빈도에 따라 수치화하여 신체활동 수준을 측정하며 여가시간, 가사활동, 일과 관련된 활동의 3개 하위 영역, 총 10문항으로 구성된다. 여가활동은 응답한 활동 빈도를 하루, 당 시간, 환산표에 따라 계산하며 가사활동은 지난 주간에 참여한 정도를 1과 0으로 나타내어 활동 정도에 따른 가중치 곱하기 활동 빈도값을 더한 총계로 산출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신체 활동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국판 노인 신체활동 평가 척도 KPASE를 그린 3-2-4에 표시해 놓았습니다. 여가활동, 귀하는 지난 7일 동안 얼마나 자주 독서, TV 시청, 손으로 하는 작업과 같이 앉아서 하는 활동을 하셨습니까? 0. 전혀 하지 않았음. 1. 아주 드물게 1 내지 2일, 가끔 3 내지 4일, 자주 5 내지 7일. 이렇게 하면 또 2번 문항으로 가세요.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1A에서 1B, 귀하는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정도나 위와 같이 앉아서 하는 활동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1시간 미만, 1시간에서 2시간 미만, 2 내지 4시간, 4시간 이상 등으로 평가 도구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효과 영역별 평가 도구, 신체적 영역 중에 7번째 체질량 지수 척도입니다. 바디 매스 인덱스, 일반적으로 BMI로 많이 알려져 있죠. WHO에서 정한 비만의 진단 기준 척도이며 대상자의 키와 몸무게에 따른 비만도를 측정하는 수치다. 체질량 지수는 체중 킬로그램을 신장 미터의 제곱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빠르고 용이하게 체질량 지수 산출이 가능하다.
체질량 지수에 따라서 저체중은 BMI 18.5 이하, 정상은 18.5 이상 23 이하, 23 미만이 되겠죠. 과체중은 23 이상에서 BMI 25 미만, 비만은 BMI 25 이상,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양성과제 3권 페이지 50에는 저체중은 20 미만, 정상은 20에서 24.9, 과체중은 25에서 29.9 해서 1도 비만으로 되어 있고, 또 비만은 30에서 40 해서 2도 비만으로 되어 있고, BMI 40.1 이상을 고도 비만, 이렇게 똑같은 3권에서 이게 표시가 좀 틀리게 나왔습니다. 수치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체적 영역 중에 8번째 장악력 검사, 쥐기 검사입니다. 그립 스트렝스, 그리고 집기 검사, 핀치 스트렝스. 손 기능에서 장악력은 손의 힘으로 물건을 쥐고 조정하거나 다룰 수 있는 힘으로 근력과 신경의 기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손의 마비나 기능 저하 정도를 알아볼 수 있으며, 장악력의 감소는 곧 근력의 감소를 의미하고 근골격계 질환과 신경 및 뇌 기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악력의 증가 및 유지 감소 지연은 장기적으로 근육과 신경계의 노화 지연에 기여한다. 그립 스트렝스는 아메리칸 소사이티 오브 핸드 세라피스트 ASHT에서 제시한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하며, 표준화된 자세와 도구는 표준화된 손잡이를 가진 자마 하이드롤릭 다이나모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자마 하이드롤릭 다이나모미터, 그림 3-2-5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위는 킬로그램 퍼 파운드이며 3번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한다. 오른손을 먼저 측정한 후 왼손을 측정한다. 그림 3-2-5는 손기능 장악력 검사를 할 수 있는 자마 하이드롤릭 다이나모미터 그림입니다. 왼쪽, 사진 왼쪽은 그립 스트렝스, 즉 이렇게 쥐는 힘을 측정하는 거고, 그림 오른쪽은 핀치 스트렝스라고 이렇게 짚는 힘을 측정하는 자마 하이드롤릭 다이나모미터입니다. 다음은 신체적 영역 중에 9번째 퍼듀 페그보드 검사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간편하게 손의 기민성 또는 민첩성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핀, 워셔와 고리를 끼우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평가한다. 검사 방법은 왼손을 이용하여 30초 동안 꽂은 핀의 개수에 관한 점수, 오른손을 이용하여 30초 동안 꽂은 핀의 개수에 관한 점수, 양손으로 동시에 30초 동안 핀을 끼운 개수에 관한 점수, 한쪽만 꽂혀있는 핀은 점수에서 제외하고 반드시 좌우 양쪽이 모두 꽂혀 있어야 한다. 를 기록한 후 오른손, 왼손, 양손 작업의 점수를 합산한다. 그리고 다시 양손 평가가 끝난 후에 1분 동안의 핀, 와셔와 고리를 조립한 점수를 평가한다. 이 퍼듀 페그보드, 원래 페그보드는 나무판에 이렇게 꼽는, 나무판이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나무 막대기 이런 걸로 꼽는 걸 이걸 페그보드라고 하죠. 이게 페그보드입니다. 이게 페그보드. 이게 구멍이 쭉쭉쭉 있어갖고 이렇게 꼽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체적 영역 중에 10번째 그루브드 페그보드 검사입니다. 그루브드 하면 이게 홈이 파인 그런 뜻이죠. 페그보드는 구멍 뚫린 나무판, 바로 앞에서 9번째 얘기했던 페그보드죠. 그래서 홈이 파져 있는데 구멍 뚫린 나무판, 이 그루브드 페그보드 검사입니다. 이러한 그루브드 페그보드 검사는 트라이티스에 고안된 신경 정신학적 검사의 일부로 복잡한 시각, 운동, 협응 능력을 필요로 하는
손의 기민성을 검사하는 것이다. 25개의 열쇠 모양의 구멍에 열쇠 모양의 못을 모두 끼워 넣는 데 걸리는 시간, 즉 초로서 점수를 측정한다. 각 핀은 방향이 있어 구멍에 맞도록 끼워야 하므로 보다 정확한 소근육 협응을 유하며 평가를 위한 손만을 사용하고 손에 반창고를 붙였거나 상처가 있을 경우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점수가 낮을수록 기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게 그루브드 패그보드입니다. 그루브드 패그보드. 여기가 구멍이 쭉쭉쭉 다 있죠. 다음은 신체적 영역 중에 11번째 잽슨 테일러 핸드 펑션 테스트입니다. 이 평가 도구는 기능적인 일상생활에 대표되는 과제를 통해 손의 기능과 협응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아동, 즉 5살 이상 아동 및 성인에게 모두 적용 가능하다. 7개의 간단한 과제인 간단한 문장 쓰기, 카드 뒤집기, 작은 물건 집어 올리기, 뽑기 흉내내기, 장기 쌓기, 가벼운 물건 들어 올리기, 무거운 물건 들어 올리기 등 7개의 간단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는 적당한 높이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알맞은 조명하에서 실시한다. 모든 평가는 비우세 손을 먼저 평가한 후에 우세손을 평가한다. 각 항목의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피검사에게 평가에 관한 설명을 하고 각 항목의 평가마다 수행 시간을 측정한다. 이것이 잽슨 테일러 핸드 펑션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쌓는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효과 영역별 평가 도구 중에 인지적 영역입니다. 첫 번째 인지적 영역은 간이 치매 검사, Korean Version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MMSEK. 두 번째, 치매 선별용 간이 정신상태 검사,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 세 번째, 인지 선별 검사, 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 CIST. 인지 선별 검사, CIST. 네 번째, 주관적 기억 문제 호소 평가 척도,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SMCQ. 여기는 Q가 안 나오는데 아마 Questionnaire 같습니다. Questionnaire. Subjective Memory Complaint Questionnaire. 주관적 기억 문제 호소 평가 척도. 다섯 번째, 인지적 영역 다섯 번째, 알츠하이머병 평가 척도.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어세스먼트 스케일 코그니티브 서브스케일 프릴리미너리 코리안 버전 ADAS 코그-K. 알츠하이머병 평가 척도 ADAS 코그-K. 인지적 영역 여섯 번째, 인지 능력 선별 검사. 인지 능력 선별 검사 Cognitive Capacity Screening Examination, CCSE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6가지 인지적 영역의 평가 도구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지적 영역의 평가 도구 첫 번째, 간이 치매 검사, Korean Version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MMSEK. 폴스턴 등이 인지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MMSE를 권용철과 박종환이 한국 실정에 적합하도록 MMSE-K로 번안하였다. 진압력, 기억 등록, 기억 희상, 주의 집중 및 계산, 언어 기능, 이해 및 판단 등 6개의 영역 12분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0점 만점으로 정상 인지 점수의 범위는 24 내지 30점이며 24점 이하는 치매를 의심할 수 있다. MMSE-K와 KMMSE 차이는 언어 영역에 있다.
KMMS의 경우에는 언어 영역에서 무학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문맹인 경우 평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MMSEK는 이러한 KMMSE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언어 영역을 축소하고 이해와 판단 부분을 삽입하여 인지 능력을 평가할수록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간이 치매 검사 MMSEK는 KMMSE를 보완해서 개선한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 MMSEK 평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뭐 날짜, 무학인 경우 1점을 가산하시오, 단 만점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또 주소, 또 무엇을 하느냐, 뭐 등등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 MMSEK입니다. 다음은 치매 선별용 간이 정신상태 검사입니다. 인지적 영역에서 두 번째, 치매 선별용 간이 정신상태 검사.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입니다. 우종인 등이 치매 진단을 목적으로 표준화한 한국판 CERAD, 신경심리평가도구의 하위 검사이며 MMSE 한계점을 김태희 등이 개선했다고 합니다. 초기 단계 치매 환자들의 인지기능 손상을 탐지하기 위해 노인의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평가도구로 치매 진단 정확도가 우수한 인지기능 평가이다. MMSE-DS. 시간 진압력, 장소 진압력, 기억 등록, 주의 집중력, 기억 희상, 이름 대기, 따라 말하기, 명령 수행, 시공간 구성 능력, 판단 및 이해의 10가지 하위 영역, 총 30문항으로 구성된다. 총점이 높을수록 인지 기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치매 선별용 간이 정신상태 검사 MMSDS의 평가 도구 양식입니다. 평가 올해는 몇 년도입니까? 지금은 무슨 계절입니까? 오늘은 며칠입니까? 해서 0, 1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지적 영역 중에 세 번째, 인지선별 검사입니다. 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 CIST, 인지선별 검사. 인지선별 검사, CIST는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간략히 평가하여 인지 저하 여부를 선별하는 검사로 검사자와 대상자의 1:1 분답과 지필 분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지선별 검사의 검사 항목은 진압력 2문항에 5점, 기억력 2문항에 10점, 주의력 2문항에 3점, 언어기능 2문항에 4점, 시공간기능 1문항에 2점, 집행기능 4문항에 6점으로 총 13문항 3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는 학력, 연령에 따른 기준 점수로 해석하며 기준 점수 이상은 정상으로, 이하는 인지 저하로 판단한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인지 저하라고 해서 치매로 진단되는 것이 아니라 정밀 검사를 통해 확진하게 된다. 검사 소요 시간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5 내지 10분 정도 걸린다. 2020년까지는 간이 정신상태 검사 MMSEK를 사용했으나 10년 이상 사용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2021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인지선발 검사 CIST, 또 인지선별 검사 CIST를 사용하게 되었다. 중앙치매센터로 들어가 회원 가입 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중앙치매센터는 홈페이지 www.nid.or.kr이 되겠습니다. 인지선별검사가 2021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인지선발검사, 인지선별검사 CIST,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지적 영역 중에 네 번째, 주관적 기억 문제 호소 평가 척도,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SMCQ, Subjective Memory Complaint Questionnary가 되겠죠. 주관적 기억 문제 호소 평가 척도는 윤등이 구하는 주관적 기억 감티 설문, Subjective Memory Complaint를 사용하여 노인의 주관적 기억 문제 호소를 평가한다. 일상생활에서의 기억력 저하에 관해 대상자 스스로 기입하는 자기평가형 설문이다. 기억장애에 관한 전반적인 주관적 평가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기억장애를 주관적으로 측정하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며 점수 분포는 0에서 14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주관적 기억 감티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기억 문제 호소 평가 척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항은 당신은 기억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예. 당신의 기억력은 10년 전에 비해 저하됐습니까? 아니요, 예. 당신의 기억력이 동년에 달하는 사람들에 비해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예.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지적 영역 중에 다섯 번째, 알츠하이머병 평가 척도입니다. 알츠하이머병 평가 척도,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어세스먼트 스케일 코그니티브 서브스케일 프리리미너리 코리안 버전 ADAS 코그-K. 특정적인 인지 영역과 비인지 영역의 기능 저하를 평가하기 위해서 로젠 등이 처음 개발한 것을 서구키 등이 원저자의 의도와 일치하도록 한국어판 ADAS를 제작하였다. ADAS, 알츠하이머병 평가 척도. 치매 환자를 조기 진단하고 질병의 진단에 따른 인지기능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기에 알맞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지기능 평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형한 것으로 인지기능 영역의 임상 효과를 밝히는데 표준 평가 도구로 사용된다. 기억, 언어, 시공간 구성 능력, 행위 능력 등을 평가하여 4개의 하위 영역 총 19문항으로 구성된다. 총점이 높을수록 인지 기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알츠하이머병 평가 척도 ADAS 코그-K의 평가 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맨드, 명령, 번호에서 주먹을 쥐어보세요.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르친 다음 바닥을 가르치세요. 탁자 위에 피검사자의 왼쪽으로부터 연필, 꽃, 종이 순으로 물건을 놓는다. 0, 1 평가를 하게 되죠. 중간 생략을 하고 구성 행위는 Constructional Praxis. 번호 1, 원형 그리기, 곡선이면서 닫혀진 것. 그리고 중간 생략을 하고 번호 4, 다이아몬드형 그리기. 네 변이 있어야 하며 꼭지점이 위아래로 향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0에서 0은 0점은 4개 그림 모두 정확하면 0이고 1은 1개 그림만 부정확하면 1이고 2는 2개 그림이 부족하면 2로 쓰고 3은 3개 그림이 부정확하면 3이고 4는 4개 그림이 부정확하면 4를 쓰고 5는 전혀 그리지 못하거나 알아볼 수 없는 연필 자국 또는 일부반 그림은 5점을 줍니다. 이러한 구성행위 점수의 계산법을 참고하여 점수를 내는 것입니다. 아무 형상도 그리지 않은 경우나 피검사자가 거절한 경우는 점수를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수 범위는 0에서 5입니다. 이것이 알츠하이머병 평가 척도 ADAS 코그-K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지적 영역에서 인지능력 선별검사 Cognitive Capacity Screening Examination CCSE. 인지능력의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진압력, 통찰력, 분류력, 순서 개념, 집중력,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답일 경우 1점, 오답일 경우 0점이 주어진다. 이게 간이 인지기능 선별 검사, Cognitive Capacity Screening Examination 에서 1번에서 18번까지 있는데, 오늘은 무슨 일이죠? 지금이 며칠이죠? 오늘이 며칠이죠? 지금은 몇 년도인가요?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죠? 또는 여기가 어딘가요? 제가 숫자를 불러드릴 테니 잘 들으시고 따라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평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간이 인지기능 선별 검사입니다. 지금까지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36강의 내용으로서 제3권 치유농업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제3장 치유농업 서비스의 평가, 단원이 치유농업 프로그램 서비스의 평가 방법 제2부의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도 저희 에파쿠팜 전농량TV를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